변호사님, 예. 다가구 주택이 뭐죠? 다가구 주택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다가구 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단독 주택이에요.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 주택이에요.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,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니까 소유자도 한 사람이고, 다세대 주택은 그 호수별로, 그러니까 빌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호실별로 주인이 다 다르잖아요. 건물은 하나여도. 그래서 그 호실마다 등기도 다 달리 돼 있고요. 그래서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그 중에 내가 뭐 101호를 임차를 했다 하면 거기에 소유자도 한 명이고 거기 임차인도 저 하나뿐인 거예요. 근데 다가구 주택은 내가 거기에 101호를 임차를 했다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에 여러 호수로 그 호실별로 다 쪼개낼 수 있어요, 임대인이.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러 명이 되는 거죠. 임대인은 한 명인데. 왜 이제 그 문제가 되냐면, 보증금을 임대인이 이제 임의로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게 뭐 경매로 이렇게 붙이고 집을 뭐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는데, 다세대 주택은 임차인이 나 하나인 거 알고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크게 뭐 이상이 없어요. 큰 변동이 없는데, 다가구 주택은 거기에 임차인이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. 나보다 앞선 순위로 임차를 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몰라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 이거 보증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고 들어갔는데, 나중에 경매할 때 보니까 나보다 앞선 순위의 임차인이 되게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순서대로 다 주다 보면 나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. 보통은 다 다세대 주택인 거죠, 대부분은. 아니요, 그렇지 않아요. 다세대 주택만큼이나 다가구 주택이 그런가요? 굉장히 많고,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은 보통 이렇게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 계단이 이렇게 그쵸. 외부로 이렇게 나 있고, 네네네. 예, 막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, 요즘에는 생김새가 빌라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가구 주택인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이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. 그걸 어떻게 그럼 구분하죠? 그거를 처음 계약 체결하실 때 공인중개사님에게 여쭤보시던지,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은 다세대 주택은 호수별로 나와요. 101호 이런 식으로. 근데 다가구 주택은 떼보면은 그 한 단독주택으로 나와요, 집이. 그 등기부가. 그러면은 딱 얘기만 들어봐도 다세대 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이 조금 더 위험한 거죠. 네. 다가구 주택 계약하기 전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? 일단은 다가구 주택은 내 보증금하고 나보다 앞선 선순위의 보증금의 총액과, 그리고 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저당권에 설정된 채권, 그게 다 합쳐서 그 집의 시세의 한 70% 안쪽이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아무리 좀 높게 잡아도 80%는 넘어서는 안 돼요. 그러면은 내 그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를 떼보면은 다 나와 있지만, 임차권 내역은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이 있는지, 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해봐야 되는데, 그 액수를 얼마인지 이제 파악을 하려면 주민센터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라는 게 있어요. 요거를 통해서 이제 나보다 앞선 순위의 그 다가구 주택에 얼마나 임차인이 있는지, 보증금은 얼마인지를 총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문제가,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주면 요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제도적인 허점인데,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한테 임대인 동의 없이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던지, 아니면은 최소한 뭐 공인중개사라도 이거를 뽑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, 개인정보다 뭐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를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도록 해놔서 이게 문제가 좀 커요. 그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내가 받고 싶은데, 계약하기 전에 그거를 집주인에게 동의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, 나 동의 못하겠다, 귀찮다 이렇게 하시면, 그러면은 여기 몇 명이 지금 저보다 먼저 앞서서 여기 살고 있고, 임차인이 살고 있고, 그 사람들의 보증금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?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그 사람이 뭐 말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. 몇 명 살고 있고 얼마다 라고 얘기해주면,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실하고 다른 경우에는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받았던 보증금 그대로 그냥 반환해주세요,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, 이런 식으로 특약을 요구를 하시고,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거짓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 특약까지 거부를 한다면은 그런 집은 안 들어간 게 낫다. 그쵸, 네.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나요? 왜냐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이미 체결하고 살았는데
맞아, 이런 걸 다 확인 못했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. 체결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정보 그 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나보다 선순위의 보증금이 얼만큼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다 떼어서 뭐 저당권이랑 합쳐서 다 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보증금이 없을 것 같고, 또 실제로 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까지 된 경우에는 그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거죠. 특약을 만약에 안 써놨어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? 그 특약을 안 써놔도 할 수 있는데 좀 입증이 좀 어렵기는 해요. 집주인이 나랑 계약을 할 때 구두로 여기 선순위 보증금 뭐 얼마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증거로 남았어야지 이제 사기의 이제 기망이 고의가 좀 입증이 되는데, 이런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계약서에 기재를 안 해놨고 뭐 녹음본도 없다 이러면은 증거가 좀 미비하기는 하죠. 그래서 사기죄로 실제로 처벌을 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깡통 전세인 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뭐 사기죄로 처벌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고소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어려워 보여도 그런 건 이제 전문가가 좀 찾아줄 수도 있다. 네네,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이 사람한테 정말 강한 압박이 되는 거니까요. 민사소송도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같이 하시는 게 임대인을 아주 좀 압박을 주는 거죠. 다가구 주택 계약을 하시는데 이게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의 차이를 모르셔서 내 호수만 그냥 임차하는 거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지금 다세대 주택, 다가구 주택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하실 때 꼭 먼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안전한 계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